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어서 8월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 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차 경제 보복 사흘 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삼성의 타격을 주려했으나 삼성은 대체 공급처를 찾고 국산에 성공하며 이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본 소재를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삼성은 일본 2대 통신사 KDDI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 규모가 35년간 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진심TV 애청자라면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위기를 이겨낸 삼성은 현재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담정 실적으로 3분기 매출 62조 원,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은 4분기 만에 60조 원대를 회복하며 실적 부진의 늪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평균 7조 296억 원으로 내다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7천억 원가량 높게 나온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깜짝 실적은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 등의 잇단 판매 호조가 2조 원 안팎의 흑자를 냈을 것으로 점쳐졌고 디스플레이 사업도 스마트폰 신제품의 잇단 출시로 플렉서블 올레드 패널 판매가 늘어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이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하락 국면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달러의 강세와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도 삼성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통신 네트워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으로 인해 각국에서 제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퇴출되자 삼성이 그 자리를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배제 방침을 발표했고 결국 일본 2대 통신사 KDDI는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세계 2대 시장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인도의 이재용 부회장이 5G 세일즈에 나서자 중국 시진핑도 인도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인도에 중국 화웨이를 쓰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인도 통신 업체들도 삼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A 시리즈도 미국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 이익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아너 시리즈 판매가 크게 감소하면서 이 빈자리를 갤럭시 A 시리즈가 채우며 올 2분기 중동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 선전에 삼성전자는 40% 미만이었던 남미 시장 점유율이 7월에는 43%까지 늘어났고 화웨이 남미 점유율은 4월 19%에서 7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저가 시장에서 강력했던 화웨이가 주춤하자 삼성의 갤럭시 A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은 기술 탈취와 여러가지 편법을 통해 시장을 넓혀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IFA 2019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이 한국 제품들을 모방해서 내놨다면서 중국의 자국 기업 보호 앞에서는 특허도 무용지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제품을 내놓으면 6개월 안에 중국 카피캣이 나온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중국은 불법적으로 기술이나 제품을 베껴서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화웨이가 제재되며 전세계 점유율이 하락하자 이제 시장 질서가 공정해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잘 극복해내고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화웨이가 제재되자 수혜를 입게 되었고 5G나 반도체, 스마트폰에서 초격자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서 그 위력을 더욱 발휘해가고 있습니다. 이상 진심TV였습니다. 1억 달러로 전년 대비 9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삼성의 3분기 영업이익은 7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17%가 상승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삼성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에 갔는데 5일 후에 중국의 시진핑이 인도를 찾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진핑은 오는 11일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비공식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난 6일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를 방문한 이후에 나와서 해석의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이후 삼성은 중국 화웨이를 제치고 일본의 KDDI와 거액의 5G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까지 5년간 KDDI에 공급하는 5G 기지국 장비가 약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3,500억 원의 거래를 체결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도 인도를 방문하자 삼성이 5G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위기감에 인도를 황급히 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오는 2020년까지 5G를 상용화할 계획으로 2025년까지 인도의 5G 가입자 수는 8,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 3대 통신사가 향후 5년간 5G에 직접 투자하는 규모만 총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인도 5G 네트워크 시장 파급 효과가 약 1조 달러, 하나로 1,197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시장을 중국은 지금 삼성에게 또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 바티 에어텔, 보다폰 아이디어와 같은 3대 통신사들은 모두 화웨이 5G 장비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에어텔과 보다폰은 인도 일부 지역에 2G와 3G, 4G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인도에 5G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인도 뉴델리를 방문한 윌버 로스미 상무장관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 안보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중국은 인도에게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인도가 화웨이 제품을 봉쇄할 경우 인도에 역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춘잉 중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화웨이는 오랜 시간 동안 인도에서 사업해왔고 인도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중 사이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인도는 아직까지 화웨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지만 미국과는 최근 양국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견제였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 동남아, 인도양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군사경제 팽창주의로 주변국들을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손을 잡은 것입니다. 양국은 군사적 협력을 통해 서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인도는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 것입니다. 인도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군사협력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인도 정부에 5G 시범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6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웨이를 포함해 한국의 삼성전자,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들 중에서 발로 뛰고 있는 삼성 이재용의 현장 경영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인도를 방문한 이후 인도 최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의 경우 4G를 삼성전자 장비로 구축한 만큼 5G에서도 삼성과 협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통신 가입자, 인터넷 사용자, 앱 다운로드 횟수에서 모두 세계 2위에 올라 있으며 향후 10년 내 5G 시장에서도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삼성을 선택한다면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머지않아 삼성은 중국 화웨이를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이재용의 출장 소식이 들려올까봐 중국은 오늘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6년 만에 3억대 밑으로 내려온 삼성전자로선 점유율 사수를 위해 인도 시장 판매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중국을 대체할 대규모 신흥시장으로 인도를 점찍은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물량 재배치 조치에 따라 지난달 말을 끝으로 중국 후이저우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2월에 텐진 스마트폰 공장 폐쇄 이후 후이저우 공장을 끝으로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현지 업체들에 밀려 중국 시장 점유율이 불과 0.7%에 그친 삼성전자는 현지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 매출 규모가 급감하자 공장 폐쇄라는 과감한 조치를 택한 것입니다. 결정 과정의 배경으로는 사드 보복 등 정치적 요소와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샤오미, 오포, 비보,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국 내 제품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밀어주고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등 규제가 굉장히 심하여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판매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더불어 판매율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중국 내 인건비가 비싸지고 각종 자국 기업 보호 정책과 규제를 지키지 않는 낮은 국가의 신뢰도가 중국 공장의 폐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흔히 중국의 인건비는 싸다라는 생산 효율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인도와 ODM으로 전환할 방침인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도 수도 뉴델리 인근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논의한 뒤 8천억 원 규모 투자를 단행한 결과물입니다. 이어 고동진 삼성전자 스마트폰 총괄 사장은 갤럭시 언팩 행사 이후 연간 출하량 3억대는 지키고 싶다며 갤럭시 A 시리즈에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 새로운 기능을 많이 넣었고 인도 온라인 모델도 출시되고 있다고 말하며 연 3억대 사수 계획의 밑그림에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내비쳤습니다. 노이다 공장 완공으로 인도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월 생산 능력은 5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늘었고 연간으로 치면 1억 2천만 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생산량이 연간 약 3억 대인 점을 감안하면 생산량의 약 40%를 감당할 수 있으며 베트남 하노이 공장과 함께 명실상부한 2대 거점이 된 것입니다. 인도 시장은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최대 격전지입니다. 2005년 일찌감치 인도의 휴대폰 공장을 지은 이후 인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삼성전자는 2017년 저가 모델을 앞세운 중국 샤오미의 1위를 빼앗겼고 샤오미는 10만에서 17만원대 중저가폰과 10만원대 이하 초저가폰으로 갤럭시의 점유율을 가져왔습니다. 샤오미 외에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인도 소비자들 경제 수준을 고려해 크게 가격을 낮춰 판매한 전략이 적중하면서 비보, 오포, 리얼미 등 중하권 업체들이 득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직접 생산해 가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어 주로 10만에서 40만원대의 중가 휴대폰에 집중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인도 시장 재탈환을 선언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저가 라인업을 갤럭시 A, 갤럭시 M으로 재편하면서 갤럭시 M10, M20, M30을 인도에서 가장 먼저 발표하며 가격도 샤오미 인도 주력 스마트폰 레드미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특히 인도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한 갤럭시 M 시리즈는 온라인 채널 전용으로 판매하면서 그동안 샤오미보다 약점으로 꼽혔던 온라인 판매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갤럭시 A 시리즈, 갤럭시 M 시리즈에도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트리플 카메라 등 최신 프리미엄 부품을 채택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치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는 1020만 대를 출하해 28.7%로 출하량 기준 점유율 1위를 유지했고 삼성전자는 940만 대 출하 26.3%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SA는 2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인도 퍼스트 전략을 펼치면서 인도에서 점유율이 회복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상 속보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올해 사우디 일본 방문으로 큰 성과를 내고 돌아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엔 인도 방문에 나서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인도를 방문해 5세대 이동통신 등 현지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유력 기업인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인도를 찾은 건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인데요. 이번 인도 방문 기간에 글로벌 기업인 릴 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무케시 안바니 회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안바니 회장은 중국판 포브스인 푸른 추정 540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세계 10대 부호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안바니 회장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릴 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그룹 계열사인 릴 라이언스 지오의 4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설비 공급업체로 선정된 바 있는데, 릴 라이언스가 구축하고 있는 4세대 네트워크는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릴 라이언스는 5G 이동통신 구축 사업에도 추진하고 있어 이번 회동에서 향후 양측의 기술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방문한 사우디와 일본 그리고 인도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정부가 직접 나서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을 찾거나 대규모 투자나 특수가 예정된 곳들로 글로벌 기업들의 격전지가 된 곳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사우디는 ICT 등 다른 산업들을 육성해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이른바 탈석유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에 삼성그룹이 경쟁력 있는 ICT와 건설 부문에서 중동의 탈석유 전략을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사우디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동은 탈석유 프로젝트를 추구하면서 21세기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고 있는 일본은 통신 장비와 단말기를 만드는 삼성전자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2차례나 일본을 방문해 수주전을 직접 챙겼다는 후문입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최근 일본 2위 이동통신사 KDDI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5G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일본 이동통신사들의 총 투자 규모는 한화로 3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 더 많은 기회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도인데요. 인도에서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지난 5월 국가 안보를 우려로 중국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동맹국들에게도 중국이 스파이 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며 화웨이 장비 채택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인도 5G 시장에서 삼성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회장의 인도 방문에 대해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삼성 5G 인도에서 대박 나세요. 이상 삼성 인도 5G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